궤도 올랐다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사 보시죠. 한중 관계복원 궤도에 올랐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위성락 실장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11년 만에 이루어진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은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추진에 있어서 한중 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줍니다. 한중 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서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네, 위성락 실장 어제가 아니라 그제 얘기를 한 겁니다. 한중 관계 이제 궤도에 올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체 한중 간 무슨 얘기가 어떻게 오갔길래 궤도에 올랐다라는 표현을 쓰느냐라는 거죠. 여기 좀 그래픽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에이펙 이 주요 성과입니다. 성과인데 성과에서도 사실 뭐 이 에이펙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 쭉 있습니다만 한중 정상회담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볼게요. 5년 만기 70조 원, 이 우리 돈 70조 원, 이 중국 돈 400억 위안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이번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동안 진전이 없던 FTA 관련해서 좀 진전을 위한 양의 각서가 체결이 됐고요. 하나오션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좀 해제되는 거 아니겠느냐 제재가 라는 얘기가 있고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이 가동되고 전략 소통이 좀 강화가 된다. 그리고 관리 실버 산업, 혁신 산업 등등 양해 각서 그리고 이 부분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함께 공조하기로 했다.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 지역은 캄보디아인데 사실 이 범죄 수뇌부는 다 중국인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에서도 공조를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인 겁니다. 네, 사실 지금 보면 통화 스와프도 체결을 하고 한중 FTA도 뭐가 전보다 뭐가 조금이라도 좀 진전이 된 것 같고 잘 끝난 걸로 보이긴 보이는데 사실 한중 정상회담 시작되기 전에 우려가 나왔던 부분이 핵잠 부분인 거죠. 핵잠수함. 정확히는 원자력 잠수함 부분입니다. 이 중국이 자기네 앞바다에 이 원자력 잠수함이 있는 거를 좋아할까? 요거 얘기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이 핵잠 추진은 방어 목적 설명. 시진핑 차이점 속 협력을 모색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여기 좀 밑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크게 좀 확대를 했죠. 이재명 대통령 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은 재래식 기반 잠수함이고 이건 방어적 목적이란 점을 부각한 걸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유의한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강준영 교수님, 여기서 드는 건 유의한다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당신들의 의견을 잘 알겠다.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측의 설명을 들은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중국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 측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알았다고 대답을 한 건데 네. 사실은 중국이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저의 핵잠수함이 아니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추진을 원자력으로 하겠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원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데 그게 군사적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NPT 통제하에서 이 추진 연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핵의 확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중국 측이 물고 늘어지거나 지적을 하게 되면 네. NPT도 탈퇴하고 IAEA 사찰도 받지 않는 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오히려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의한다, 알았다. 이 정도 선에서 네. 충분히 당신들 의견 알았으니까 우리도 한번 그거를 유의하겠다. 뭐 이 정도로 얘기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해한다라는 건 뭐 용인이란 표현이 맞지는 않을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 중국 입장에서도
뭐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알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방어성 무기는 자주국방으로서 방어적 무기를 한 국가가 갖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갖지 마라고 하면 내정 간섭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충분히 알겠다. 다만 그런 것들이 군사적으로 확산이 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이 정도 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다. 다만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정도 선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원자력 잠수함 요 얘기는 양국 간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 우려의 얘기가 있긴 있었죠. 근데 이 얘기는 좀 지금 말씀 들어보면 좀 잘 넘어갔어요. 근데 뜻밖의 부분에서 살짝 좀 묘한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这个是去年我们小米生产的旗舰手机，里面它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핸드폰입니다. 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小米 샤오미 这是给您和夫人，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 看看有没有后门。 뒷문 있는지 아유, 한번 오시네요. 확인해 보십시오. 네, 여기 좀 같이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이 선물로 받은 샤오미폰 선물에 보안 되는 겁니까? 통신 보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시진핑 주석 백도어이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서로 농담을 주고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김진욱 대변인님 웃으면서 뺨을 살짝 톡 때린 것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시 주석이 발끈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주먹 다짐 되는 거긴 한데 농담으로 받긴 했는데 살짝 좀 진땀이 나는 면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저 정도의 농담을 할 수 있을 만큼 양국의 어떤 이 관계가 다시 복원됐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행사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한 95분 정도의 양국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선물을 교환했기 때문에 그 양국 정상회담에서의 성과가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양국 대화를 통해서 양 정상 간 저 정도의 농담, 약간 사실 좀 그 위험 수위를 조금 넘나드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될 만한 그런 정도의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면 상당한 신뢰관계가 회복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런 농담이 이렇게 이 외부에서 제3자가 보기엔 좀 위험 수위를 좀 아슬아슬한데라고 평가할 만한 얘기까지도 농담으로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중 간 관계 복원이 확실하게 됐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재진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이른바 이제 구설수, 오럴 리스크라는 게 있죠. 즉흥적으로 하는 말씀들 중에는 가끔씩 이게 실언과 농담을 좀 중간 어느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이거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매우 아킬레스건 같은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틱톡을 강제로 매각해야 되는 그런 수순이고요. 그다음에 화웨이 같이 정말 중국이 자랑하는 IT 기업이지만 사실 이 백도어 문제, 해킹, 여러 가지 사이버 보안 문제 때문에 미국 측으로부터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자국의 나름대로 대표적인 IT 제품을 선물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보안이라든지 백도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당연히 허허시시 웃겠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다소 불쾌감을 가졌을 법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 그냥 단순하게 한중 관계가 그만큼 완전히 복원됐다고만 볼 수 있을 것이냐. 시 주석이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좀 꿍한 면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강 교수님. 사실 시진핑 주석도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닌 게 다카이치 만나서 무라야마다마 과거 반성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면전에다가 얘기를 했었고 축전도 안 보내고 쌩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젠 이 농담을 또 받긴 받았어요. 시 주석의 속마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전략적으로 일본보다는 중국에게 한국이 훨씬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한미일 삼각 공조입니다. 네. 한미일 삼각 공조는 중국이 보기에는 적어도 중국 견제하는데 최첨병으로 나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일 동맹 특히 나카이치 총리는 아베의 계승자를 자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십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이 다카이치 총리가 사실은 자민당 총재 당선되고 나서는 이 일본하고 미국 간의 관세 협상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 나서는 한마디 항의나 협의 없이 사인해달라는 걸 다 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보면 그래도 한미일 삼각틀 안에서 한국이 제일 자신들이 당기기 좋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고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 한국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잘 보시면 시 주석이 누차에 걸쳐서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좀 다르게 한국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시 주석도 사람 봐가면서 얘기를 한다. 한국은 그만큼 좀 중요한 이 중요한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이 다카이치처럼 대우하지 않았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또 하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시진핑 주석한테 지금 요 얘기가 나온 게 샤오미 휴대전화를 받고서 통신 보완되는 거예요라고 던진 농담이었었죠. 그럼 시 주석한테는 샤오미 폰을 받았는데 우리는 뭘 줬느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황금 마니아 트럼프엔 금관 모형을 줬는데 시진핑 주석한텐 바둑 애호가 시진핑한텐 바둑판을 줬습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지금 보면 요 바둑판, 이 황금색 바둑판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준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나전 실기로 만든 원형 쟁반도 멋있죠. 요거도 같이 지금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제목에 이렇게 지금 뽑아져 있기도 한데 윤주진 위원님. 예. 선물이 물론 돈으로 따질 거는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 근데 돈은 트럼프한테 더 썼는데 시간을 보면 시간은 트럼프는 207분이고요. 시진핑 주석도 607분이에요. 돈은 트럼프한테 쓰고 시간은 시진핑한테 쓰고 이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미 간에 이제 87분의 오찬을 겸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한미 간의 정상이 만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기대했던 신문 제목이 뭐냐면은 예상을 깨고 기대했던 것보다 길게 2시간을 훌쩍 넘어 이런 표현들 우리가 정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양자 회담도 아니고 오찬을 겸하면서 회담까지 하는데 87분이었고 사실은 관세 협상을 제외한 나머지 정말 중요한 외교, 안보, 문화적인 양국의 협력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에 어떤 도출된 성과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반면에 중국과는 상당히 경제, 안보, 사이버, 범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했다라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에 있어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의 어떤 성과가 중국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 속에서는 늘 우리가 이제 계속 걱정하는 이재명 정부의 친중 논란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우려가 결국 해소되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준욱 대변인님. 너무 중국이 좀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친중 논란 계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또. 지금 윤주진 위원께서 말씀 주신 거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아니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중국과의 대화에서 성과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친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저 시간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1박 2일의 일정이었고 네. 시진핑 주석은 2박 3일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국에 대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 또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관세 협정에 대해서 몇 달 동안 굉장히 양측이 밀당을 심하게 했었는데 이 부분 이번에 해소된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더해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시진핑 대통령 주석이 우려하는 정도의 상황,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을 이재명 대통령이 큰 기대 없이 던졌는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날 아침에 SNS를 통해서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훅 받아줬다라는 것. 이것은 그만큼 한미 간의 안보적인 협력 관계도 상당히 돈독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과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의 3년 동안 그 중국을 경시하고 멀리하고 특히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협중적인 발언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상당히 박수를 받을 만한 시간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양국, 뭐 미국과 혹은 중국과의 관계를 단순히 함께한 시간만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냐. 만약에 미국에 소원했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단순하게 원자력 잠수함을 승인이라고 이튿날 새벽부터 그렇게 SNS에 올려서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사실 한중, 한미 다 굉장히 중요한 관계들이죠. 다 같이 둘 다 갖고 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들인 건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상들 사이에서도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뭐 금관 그리고 뭐 나전칠기쟁반에 바둑판 이것만 줬느냐 이것만 준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주고받았더라고요. 뭘 주고받았나 같이 볼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요걸 좀 받았습니다. 은손잡이 탕관 그리고 은잔 세트 영양크림 요거를 펑리위안 여사를 위해서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시진핑 주석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보미자 바둑판 그리고 나전칠기 원형 쟁반을 좀 준비를 했고 반대로 중국에서는 뭘 준비했느냐. 김혜경 여사를 위해서 또 중국 찻잔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샤오미 전화 그리고 옥으로 만든 뭐 벼루, 붓 이런 문방사우를 다 좀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방문으로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펑리위안 여사가 같이 올 거예요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경주 불국사를 김혜경 여사랑 같이 걷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었는데 이번에 혼자 왔습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왔다 그러면 함께 했을 텐데 이 김혜경 여사랑 함께하는 환담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만 왔고 다만 중국 시 주석 말고 에이펙 정상회의에 온 다른 퍼스트레이디들하고는 친교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영상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Yes, no, oh good. Oh, and hello, how are you? As we sit together and share. 네, 이제 한복을 입고 다른 이 배우자들과 함께 이 친교 시간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싱가포르 총리 부인 루즈루이와 함께 이게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인데 여기 손에 들려있는 요 책이 대체 뭐냐? 싱가포르에서 잡채, 김치찌개 이런 거 인기라면서요? 라고 하면서 김혜경 여사가 건넨 책입니다. 본인이 직접 쓴 책이죠. 바로 이 책. 밥을 지어요라는 요 책입니다. 본인이 쓴 이 요리책을 직접 싱가포르 총리 부인한테 루즈루이한테 직접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보면 좀 뜻밖의 강 교수님 원래 뭐 국빈 방문이고 그러면은 배우자가 같이 오고 그리고 정상들이 올 때는 보통 배우자가 같이 움직이곤 하는데 요번에는 좀 배우자들이 생각보다 좀 적게 왔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네, 기본적으로 다자회담은 사실은 그렇게 그 부부 동반으로 다 같이 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세계적 대국의 지도자로서 이 퍼스트 레이디들이 와서 저렇게 n분의 1로 섞이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하. 이게 이제 이 단독 방문이나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서울에 와서 네. 한중 정상회담을 했으면 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것 같고 이 사실은 미국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 멜라니아 여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았을 거고 많았죠. 그런데 같이 안 다닌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안 오는 걸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쏙쏙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중국이 G2인데 다자 이 외교 무대에 다른 배우자 정상들하고 또 n분의 1로 섞이는 게 그들 입장에서 좋았겠느냐. 안 그래도 빡빡한 일정 굳이 배우자까지 오진 않았을 거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네. 사실 이번 에이펙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많은 양자 회담들이 있었죠. 이 많은 양자 회담 중에 단연히 주목받는 건 지금 얘기가 나온 미국과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개막 전에 먼저 갔고요. 디졸브되듯이 지금 시진핑 주석은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더 많이 받는 게 시 주석일 수밖에 없었는데 시 주석한테 사실 아까 제가 정상 간 선물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요 선물을 주고받기 전부터 이미 뭐 선물 공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선물이 이미 갔습니다. 뭐냐? 황남빵 맛있었어요. 라는 얘기 한마디에 이미 황남빵 200상자가 이 중국 측으로 바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토요일 특보하면서도 요거 빵값 우리 회수할 수 있는 겁니까? 막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었는데 이게 또 이슈가 돼서 황남빵 좀 시켜 먹어볼까 하고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 아마 홈페이지에 요거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주문량 폭주로 인한 배송 지연 안내입니다. 언제부터 가능하느냐? 11월 17일 월요일부터 주문 순서대로 순차 발송. 오늘이 3일인데 17일이면 2주 뒤에 도착도 아니고요. 2주 뒤부터 순차 발송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이 인기가 지금 쏠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황남빵은 확실하게 히트를 좀 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황남빵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일면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빵은 좀 2주 늦게 먹어도 상관없는데 웃으며 만나고 합의문 없이 헤어진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거 김진욱 대변인님. 약간 질책성 제목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웃고 만나는 게 이게 다냐? 합의문은 왜 없는 거냐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어제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7개의 MOU를 체결을 했고 네. 양 정상들께서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 간의 관계가 정상 궤도로 올랐다라는 부분을 선언했다라면 그거만큼 더 큰 성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중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냉랭한 수준을 넘어서서 얼음장 같았다 이렇게 비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었습니다. 그런 중국과의 관계를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해서 만들었던 이런 성과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깎아내리고 폄훼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이고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앞으로 가질 수 있는 많은 기회 이런 것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찬바람 쌩하던 관계를 보고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성과인데 합의문이 있고 없고가 좀 중요한 겁니까? 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윤주진 위원님. 예. 합의문 하니까 또 지난 한미 관계가 떠오릅니다. 공동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라고 했는데요. 거의 2-3달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급기야 마지막에 타결된 내용도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한 상황인데 지금 중국과 뭐 여러 가지 6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해요. 근데 네. 국제정치사회에서 또 경제 협력할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합니다. 일을 안 하고 싶으면 MOU 체결한다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MOU는 사실은 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양해 각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적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특히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중국에서 비롯되는 이 범죄 문제인데 네. 이런 부분만큼은 조금 확실한 시주석의 합의를 받아냈어야 됐다. 이런 부분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양해각서는 사실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정도의 그냥 상호간 기본적으로라고 하는 사인되면 이거 일 안 할 거면 합의문 말고 양해각서를 써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 아니냐. 근데 이걸 어떻게 성과로 내미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두 분위기가 완전히 갈리죠. 이럴 땐 강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국빈 방문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공동 기자회견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안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네. 이번 한중 간의 11년 만의 만남, 특히 시 주석의 그 한국 방한은
구체적인 얘기를 하러 온 게 전혀 아닙니다. 우선은 에이펙에 참여하고 네. 중미, 미중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사실 비핵화 문제라든가 우리가 제기하는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라든가 네. 이런 첨예한 문제들에 대해서 중국이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합의를 할 사항이 별로 없었다. 아하. 그러니까 상견례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 한중 관계 완전 복원 이런 것들은 아직 흐름을 봐야 되는 거고 복원을 시작하는 기초를 마련했다 정도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중 관계는 다른 나라 관계와 달리 북한이라는 특수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불거지거나 또는 미중 갈등이 더 증폭되거나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새 정부가 이렇게 가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국이 그걸 듣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합의문까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네. 일단 관계가 복원이라고 볼 수도 없고 복원 시초 정도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지금 이게 성과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관계 개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합의문을 쓸 생각이 딱히 없었을 거다.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겸사겸사 좀 왔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합의문을 못 낸 게 이 한중 간에서만 합의문이 안 나온 게 아니라 미중 간에서도 합의문이 이번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 만나고 이 가는 시 주석을 트럼프 대통령이 배웅을 했죠. 나레마루에서. 근데 그 표정이 시 주석의 얼굴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 보니까 얘기가 좀 잘 안 된 거 아니야? 시 주석은 기분이 별론가 본데? 라는 얘기가 그 뒤에 두고 나왔습니다. 근데 요 얘기가 또 백악관 귀에도 좀 들어갔나 봐요. 백악관이 뭘 공개했느냐? 이런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네. 이게 보면 지금 미중 정상회담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백악관 쪽에서 찍은 사진인 거죠. 근데 보면 여기는 시 주석 얼굴이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 이 뒤통수가 보이는 건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집중해서 듣고 있죠. 근데 뭘 들어요. 여기 뭘 들어요. 이게 종이를 뭘 듭니다. 이게 뭘 드는 걸 보고 주시해서 보더니 여기서 어허 하고 살짝 웃더니 여기서 빵 터지면서 그 뭐예요 좀 줘봐요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깔깔대고 지금 웃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네. 그 뭔가 재밌는 장면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사진이니까 대체 저 종이가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 어려운 질문을 강 교수님한테 드려봅니다. 종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 주석의 부드러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실 미국에서는 네. 곰돌이 푸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시진핑 주석을 좀 귀여운 형상으로 만든 거. 그게 중국에서는 또 한때 싫어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검색이 안 됐죠, 곰돌이 푸가. 아니 한 국가의 그 원수를 이런 식으로 희화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네. 어쨌든 그런 것과 관련돼서 시진핑 주석의 즐거움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아마도 사진이나 무슨 이런 그 시진핑 주석에 관련된 네. 그런 좀 긍정적으로 묘사된 그런 그림이나 사진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네. 강 교수님이 약간 난감해하시면서 글쎄요라고 말씀하시는지 김진욱 대변인께서 뭘 막 쓰셨어요. 나는 알지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종이에 뭐가 적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적혀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잘 몰라요. 네. 저거는 아무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사진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뭔가 저기에 그 글씨를 써가지고 그 글씨를 가지고 시 주석이 바로 빵 터질 정도는 아닌 것 같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예측컨대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면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그 전날 바로 전날 그 금관을 선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금관의 밈이 그 미국 유행했죠. 내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돌았는데 아마 본인이 왕관을 쓰고 있는 그 사진의 밈을 그렇게 보여준 게 아닐까. 그래서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서로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소재로 좀 본인을 활용해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네.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죠. 아마도 며칠 상간에 이 사진이 좀 이슈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게 이거였어라고 SNS에 올리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인지 뭐 종이에 뭘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빵 터진 그런 상황도 미중 정상 간에 있었다. 꼭 이 시 주석이 얼굴 딱 굳어서 있을 만큼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백악관의 이 주장, 메시지를 강력하게 지금 또 내고 싶어 하고 있다. 백악관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정상 간의 정상회담은 당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죠. 정상들 간의 만남이고 특히나 이 미중 같은 경우에는 G2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회담 말고도 눈길이 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이거죠. 갓쓴 G드래곤 무대에 정상들이 일제히 다 촬영하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진처럼 지금 여기도 지금 다들 지금 사진을 찍고 있어요. 다들 정상 배우자 그런데 사진 찍고 있죠. 말레이시아 총리는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어요. 물론 한글로 올린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번역을 해서 올렸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많은 K-팝 팬들이 오늘 밤 G드래곤 공연을 공유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내가 그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직접 이 영상을 올립니다라고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말레이시아 총리는 얼마나 잘 찍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에이펙 2025 코리아 홍보대사 가수 G드래곤입니다. 네, 어쩐지 너무 잘 찍었다 생각을 했더니 앞부분이 아니고요. 뒷부분에 나온 그 영상이 지금 말레이시아 총리가 직접 찍어서 올린 그 영상이었다. 바로 이 모습이 그 영상이었다라는 건데 영상 보시면 지금 약간 이게 이 캐대헌의 사자보이즈 같은 이 가신 것처럼 보이는 중절모인지 가신지 아리송하긴 합니다만 그런 이 갓을 쓴 것처럼 보이도록 이 모자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G드래곤의 모습까지 정상들이 다 촬영해서 자기 SNS에 말레이시아 총리만 올린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SNS에 올려 저희가 다 소개를 할 수 없어서 일단 말레이시아 총리 것만 좀 보여드립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력을 좀 키워야 되겠어요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앞장선 우리의 문화, K-팝을 필두로 국력도 더 커진 내년에 에이펙을 또 기대를 좀 해봅니다.